최근 시황은 화려한 종목 관련된 산타랠리가 되고 있다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드릴 수 있어요. 한마디로 화려한 종목 장세가 나오고 있고, 현 시장을 간단하게 정의를 해드리면 뭐 계속 그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역사적인 신고가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 시장이고, 11월 달 초에 외국인들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개인들로 이어지고 또 기관들로 이어지는 수익률 게임 장세가 한창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11월 하반기 이후에 산타랠리가 계속 될 거냐, 산타랠리가 올 거냐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미 다음 주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수준의 산타랠리가 지속되고 있고, 뭐 1월 초반이 지나서까지도 산타랠리의 여운이 계속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세가 뭐 3천을 거의 목전에 두고 있는 코스피 시장과 또 1000포인트를 불과 한 50포인트밖에 남지 않은 코스닥의 장세가 과연 어디까지 갈 거며 언제쯤 도달이 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요. 또 종목 장세 내에서도 주도를 하는 업종들과 섹터들이 다양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과연 어디까지 끌고 갈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화려한 산타랠리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만 뭐 신고가 나고 있고 역사적인 최고가 흐름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동반적으로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을 보시면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는 잠깐 주춤했지만 어제까지 기준으로 보면은 사상 최대의 랠리가 계속되고 있고, 미국의 부양책 관련해서는 이미 한 두세 달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매듭은 못 짓고 있습니다만 잘하면 연말 내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연말 지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뭐 신흥국 쪽에서 또 대표되는 시장이 코로나 환자가 굉장히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인도 시장도 어제 기준으로 뭐 최고가, 역사적인 최고가 흐름을 계속하고 있고, 연초 이후로 따져봐도 약 80% 정도의 지수 상승이 나온 만큼 뭐 코로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도의 지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게 또 신흥국을 대표하는 인도 시장의 랠리고요. 뭐 이런 것들이 포함해서 보면 정말 그 다양한 대륙과 나라에서 이번 그 유동성 장세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시장의 증시가 사상 최고가 내지는 연중 최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코스피 기준으로 2200대부터 시작된 11월 초 장세에서 무려 한 500포인트를 상승시키면서 6주 만에 2700선 후반까지 다다르는 강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역사적인 종가상의 최고가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 3000, 코스피 3000 굉장히 설레이는 지수인데요. 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지수고, 코스닥 1000포인트도 뭐 이를테면 거의 한 20년 만에 내다보는 그런 지수가 되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0년을 넘어가던 밀레니엄 시대 때는 코스닥이 이상급등을 하면서 무려 지수가 지금 코스피 지수와 비슷한 정도까지 오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나타내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 더 걸리겠습니다만 오랜만에 1000포인트를 도전하는 그런 장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배경에는 뭐 낙관적인 기대감들이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60조에 가까운 풍부한 유동성도 바탕이 되고 있고, 또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대표로 하는 우리나라 주력 업종들의 내년도 시황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바이든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나타내는 강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시장을 끌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비관적인 요인들도 있어요. 실물 경제는 여전히 힘든데 장만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괴리의 어떤 확대감에서 나오는 우려도 좀 있고요. 코로나가 최근에 폭증을 하면서 셧다운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이런 표현들을 시장 상승의 이유로 많이들 얘기를 하셨지만 12월 달 들어서는 또 이게 바뀌어가지고 외국인들 최근에 뭐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큰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음에도 시장이 잘 견디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백신의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일부 부작용 사례라든가 또 물량들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면서 나오는 어떤 공백기,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최근에 좀 안 간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2,700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나서 2,800을 등정하는 데 조금 시간이 약 2주 정도 지금 걸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의 왼쪽 차트를 보시면 어떤 밴드의 상단 부분을 2,770선 정도까지 도달하면서 조금 기간적인 어떤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 도래가 됐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4,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시장 상승에 큰 이유가 됐습니다만, 최근 한 2주 전부터 추적하고 있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의 상향폭이 조금 저조하게 꺾이고 있는 것도 코스피 지수가 시원하게 뻗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시장은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신고가의 랠리를 계속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이럴 때 이제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라는 궁금증을 많이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한 달 정도 지수가 2,400선을 넘으면서 강한 역사적인 신고가 랠리가 계속될 것 같다는 말씀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으면서 어떤 것들을 과연 주목을 하셔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52주 신고가 나는 종목들 있고, 또 역사적으로 상장된 이래 가장 강한 모습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상당히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 당연하죠.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인 신고가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강한 흐름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이렇게 강한 걸 해야 될까? 아니면 바닥에서 여전히 기대감만 갖고 있는 것들을 해야 될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당연히 전자에 가까운 역사적인 신고가 랠리를 계속하는 종목에 비중을 많이 실어가지고 집중하시는 전략이 좋다고 보고, 또 대형주 관점에서는 추세가 오랫동안 하향하다가 최근에 지수 상승과 함께 큰 양봉을 한번 일봉으로 그려진 다음에 추세가 강하게 반전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두 종목 정도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가장 강한 상승을 했던 코스피 대형주를 따지자고 하면은 한국전력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계속 상승이 그렇죠. 있잖아요. 한국전력 정말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장중 기준으로 20%가 넘게 그렇죠. 올랐으니까 한전이라고 하는 정말 엉덩이 무거운 주식이 이게 정말 가능한 거냐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셨을 것 같은데, 마치 가벼운 개별주 움직이듯이 아주 쉽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어제 그제 정도의 이틀 정도 상승 배경에는 일주일 정도 전에 12월 초 지난주쯤 찍었던 약 6% 정도의 상승의 양봉이 바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2, 3일 눌림목 주고 나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어제와 그제 강한 슈팅이 나온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LG 디스플레이도 사실 그 코스피 대형주 중에 가장 아픈 손가락으로 꼽혔던 종목입니다. 연중 내내 한 번도 큰 슈팅을 보여준 적이 없을 정도로 디스플레이 시황 자체가 상반기에 굉장히 어두웠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고, 3년째 적자를 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럽니다만, 이번 그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고 있고, OLED도 지금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이슈 때문에 LCD 시장이 또 이상 급등을 하면서 관련되는 패널 값이 올라가면서 LG 디스플레이에 서광이 비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지난주부터 서서히 그 수급을 만들면서 강한 양봉 한번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우상향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면 지금 같은 때는 최근 한 두 달 내에 상한가를 한번 경험했던 종목들 쪽에만 좀 집중을 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주도주 보면 아마 머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정도로 매일매일 여러 개의 주도주가 시장에 나타났다 금방 또 사라지기도 하고, 굉장한 주도 섹터들의 다양한 그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요. 연말과 연초까지 이어봤을 때 연속성 있는 어떤 주도 섹터로 등장할 수 있는 것들을 저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추려가지고 조금 더 집중을 하시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뉴딜과 관련된 연장선상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그린 뉴딜이나 한국판 뉴딜에 있어가지고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어떤 만드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좀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만 핵심을 보면은 임대주택을 굉장히 크게 늘리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대형 건설사를 비롯해서 지방 중심의 중소형 건설사들도 최근에 들썩거리고 있습니다만 건설을 함에 있어 가지고 또 부자재로 들어가는 시멘트나 페인트 같은 섹터들도 중요하고요. 또 내장이나 인테리어 관련주들도 뭐 3인방, 4인방 이래 가지고 크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최근에 집중되게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코로나19 이슈가 최근에 뭐 팬데믹 상황 비슷하게 또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 섹터 중에 교육이라든가 근무, 의료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나 또 아무래도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많이 강하게 하다 보니까 포장과 배달 중심의 어떤 식문화 이런 것들을 좀 기반을 해봤을 때 뭐 제지주 같은 경우도 연속적인 상승을 가져오고 있고요. 또 집에서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간편식과 관련된 종목들도 강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뭐 백신이 도입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해외에서 백신 접종 이슈가 나올 때마다 관련되는 종목들과 또 당장 더 필요한 거는 뭐 셀트리온 중심의 어떤 치료제 같은 것들이 빨리 도입이 돼가지고 백신은 맞지 않더라도 뭐 걸리더라도 빨리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만 시장에 나와준다고 하면 투자 심리는 굉장히 급하게 안정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야 하나가 탄소 중립 2050이라는 큰 비전을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요. 2050년까지 우리나라 탄소 배출을 거의 제로화한다라는 그런 큰 프로젝트고요. 거기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 400조에서 1000조까지 소요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어마무시한 비용들의 수혜를 받는 업종들과 섹터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함께 그린 뉴딜로 대표되는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탄소 배출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에 주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최근 이번 주 들어가지고 특히 또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을 하는 기업들이 지금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 쪽에 뭐 납품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나 아마존과 연관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 몇 개가 아주 강한 흐름인데 이것도 시대 유행과 주류이기 때문에 연초까지 계속될 수 있는 테마군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테슬라는 아무래도 다음 주 이제 이번 주를 통틀어서 S&P 지수에 또 편입이 돼서 추가적인 슈팅이 좀 기대되는 만큼 관련주들의 연속적인 상승이 기대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신산업도 그래서 계속해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명신산업도 그렇고 어저께 이제 그 원주라고 했던 센트럴 모텍이라는 종목도 그쵸. 그저께까지는 잠잠하다가 어제 갑자기 그런 네. 이슈로 해서 좀 올라갔었고 우리산업이라든가 MS 오토텍 같은 그런 그쵸. 종목도 관련주로 볼 수 있겠고요.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 밸류체인은 이제 포인트 모바일이라고 신규 상장주가 신주인 수권을 통해 가지고 아마존이 2대 주주가 될 가능성들 이런 것들 엿보면서 최근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뭐 한창 끓어오르는 뭐 마그마 같은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한창 얘기를 많이 또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과연 시장 언제까지 갈까라는 질문을 주세요. 저 아니더라도 시장에 대한 예상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유수의 글로벌 기관들도 연말을 맞아서 내년도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목표치를 제시해 주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JP모건 같은 경우는 내년도 우리 시장 3,200까지 갈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고 어제 나온 기사를 보면 블랙록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 펀드 운용사에서 한국 시장 내년에 유망하기 때문에 투자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권사의 연중 내년도 목표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어요. 11월 달에는 2,700 정도를 최고치로 봤던 목표치가 3,000에서 3,200까지 상향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일방적인 쏠림과 무조건적으로 거의 확신한다. 내년도에 3,000포인트 이상으로 간다라고 많은 분들이 한쪽으로 쏠릴 때를 진짜 단기적인 꼭지로 경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를 좀 잊지 않으시고 지금 연말까지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내년 한 1월 하반기 정도 이후에는 시장의 흐름이 단기 과열의 상태에서 조금 조정받는 흐름으로 돌변될 수도 있는 만큼 남은 짧은 기간에 어떤 의미 있는 수익률을 올리시기 위한 노력들을 강하게 해주시는 다음 주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